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나에게 드림, 벌써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는 여러분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키워줄 수많은 멘토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여러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이 주관하는 2014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더욱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에듀넷과 유튜브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유스트림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킨텍스입니다. 네, 꿈과 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155개 학교 전시관, 또 자유학기제와 학교 안전체험 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곳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5번째 멘토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나에게 드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원조 홍대 여신, 또 예능계에 떠오르는 샛별, 그리고 요즘 이 말 굉장히 유행어죠? 국민 썸녀. 를 꿈꾸는 정의의 레이디, 거칠것 없는 열정으로 꿈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수 레이디 제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1분 전에 오프닝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그 수많은 시선을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달라졌네요. 근데 뭐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요. 제가 좀 그런가요? 자, 다시 한번 박수일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또 가까이서 평소 이제 뭐 높은 무대나 이렇게 좀 큰 무대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여러분 얼굴 직접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케이블 여신? 으로 불리고 계세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근황 어떠십니까? 네, 요즘 뭐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네. 또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앨범 네. 준비도 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네,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레이디 제인의 목소리를 노래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해 가기 전에는 꼭 새 앨범을 발매하려고 하는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네. 레이디 제인의 새로운 음악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실제로 또 뵈니까 네.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정말 막 데뷔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알고 실제로 데뷔하신 지 조금 꽤 되셨더라고요. 네. 가수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밴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이제 입학함과 동시에 이제 홍대에 나와서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하다가 앨범 취입을 이제 정식으로 한 건 2006년? 2006년.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인디씬에서 활동을 하다가 방송을 하게 된 지는 사실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저는 꽤 오래전부터 레이디 제이 씨를 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한 3년 전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친구들도 저도 알고 있는 이 레이디 제인이라는 네. 이 이름은 예명이잖아요. 네, 네, 네. 어떤 뜻으로 이 예명을 짓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막 방송 활동을 하게 될 줄 모르고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할 때 그냥 그 당시에는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냥 예쁘고 좀 길고 뭐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어서 저도 그냥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곡 제목이에요. 레이디 제인이라는 롤링스톤즈라는 밴드
밴드의 곡 제목에서 따서 네, 쓰게 됐습니다. 아, 롤링스톤즈라는 가수의 이런 노래가 있군요. 네. 음악을 좀 많이 들어야겠어요. 저는 레이디 제인 씨 방송에서 저는 이제 TV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정말 말씀을 엄청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뭐 솔직하고 당당하고 네. 또 뭐 이제 사실 뭐 아까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레이디 제인의 뭐 이미지 어때요 했을 때 뭐 공개 연애에 대한 얘기를 거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또 국민 썸녀라고 예, 화제가 되셨는데 뭐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뭐 공개 연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당연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저 같아도 뭐 우리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야, 몇 반에 누구랑 몇 반에 누가 사귄대 이러면 언제부터 뭐 누구랑 어떻게 그랬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뭐 국민 썸녀라고 하셨나요? 요즘 막 기사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며칠 전에 사실은 또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열애설이 아니라 썸설이 났어요. 네, 썸설이 계속 네, 한 그래서- 분과 끊임없이. 뭐 어쩔 수 네. 없는 거죠, 그것도. 사실 제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맨스가 네. 더 필요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오, 생각보다 많이 보시네요. 많이 보고 있네요.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제가 홍진호 씨랑 썸을 타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 강연에서 야외 강연에서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홍진호 씨가 썸 타는 컨셉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썸 타는 중이다라고 뭐 전격 고백 뭐 이렇게 되면서 기사가 네. 그런 식으로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실제로 뭐 둘이 무슨 사이냐,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 것이다. 안에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능 안에서도 뭐 캐릭터랑 그런 어떤 구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재밌게 좀 해보려고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친한 동료. 네네. 네. 저희는 뭐 오히려 밖에서 뭐 만나거나 연락하지도 않고요. 네. 게임 안에서 많이 만나요. 게임 안에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말씀 중에 야, 몇 반에 누구랑 사귄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청소년계 이성교제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청소년기 없어요.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와가지고 정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 여고 근처에 또 남고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대학교 가면은 뭐 연애해야지 네? 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원 없이 막 원 없이. 네. 청소년기에는 아쉽게도 못했네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저에게 조언을 구하신다면 저는 뭐 청소년기에 연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학생의 본분을 좀 지나치는 선을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뭐 지금 듣기에는 되게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뭐 학생이 어때서, 저도 고등학생 땐 그랬거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컸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그럼요. 우리 엄마 아빠만 모르지 사실 나는 지금 생각도 다 깨고 다 컸는데 왜 모를까, 왜 나를 어린애 취급할까,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그때는 어렸고, 또 어른들이 학생 때는 학생다운 게 가장 아름답다, 좋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실 여러분들이 수도 있죠. 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또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근데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지금은 또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청춘이잖아요. 네. 후회 없이 그냥 후회 하고 없이. 싶은 대로 뭐 친구들이랑 오늘은 뭐 어디 교복치마 짧게 하고 놀러 나가고 싶으면 놀러 나가세요. 뭐 그게 인생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추억도 쌓고 또 공부할 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치마 짧게 하고 놀러 가라고 하니까 우리 앞줄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짧아 너무 짧아. 바지예요? 치마예요? 바지야. 바지.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네. 그죠? 음악을 일찍 시작하시긴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그 프로필을 봤더니
전공이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뭐 연애도 시작하고 밴드 활동도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음악을 제가 직업으로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부모님도 굉장히 대학만 일단 가고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 그 뒤로 하거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일단 입학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열심히 놀러 다녔죠. 그래요. 일단 대학에 진학하는 게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처럼 다가오시는 것 같아서. 네, 확실히 네. 뭐 또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게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뭐 이렇게 뭐 졸업장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대학 안 가도 돼라는 말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직업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나는 화가가 될 거라는 둥 아니면 혹은 가수가 될 거라는 둥 그러면 사실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되죠. 근데 어떤 직업군에서는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염두에 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장차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또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는 아니셨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반장도 많이 했었고 뭐 장기자랑 시간에 이제 나가서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만으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막연했고 또 뭐 가수 아무나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에이 설마 내가 이걸 업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 그런 고민들을 20대 중반까지도 했어요. 저는 계속 고민했었고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막 40대, 50대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뭐 내가 한 10년 뒤에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그럴 것 같죠. 직업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민들은 계속되는 거고 하물며 40대가 되어서 이미 직업이 좀 안정적인 분들도 그때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하는 고민이 가장 깊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만 네. 진로나 또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은 수도 없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자회사를 경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수가 되는 걸 좀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그 아버지 회사에 와서 기술 배우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뭐 네. 그런데 제가 하도 뭐 음악 한다는 둥 가수 한다는 둥 하면서 막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홍대 클럽 뭐 그 희한 데서 막 지하실 같은 데서 막 공연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마뜩찮으셨던 거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니 딸 키워놨더니 네. 맨날 뭐 밖에 나가서 저런 거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차라리 인간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 사람은 기술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뭐라도 먹고 산다며 회사에 와서 격리일이라도 배워보라고.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네. 어떤 저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막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면서 이제 뭐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지금 저렇게 말해도 내가 언젠가 성과를 보여주면 이해를 해주시겠지 좀 납득을 하실 날이 올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고 학부모님들하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전공 또 꿈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과 우리 아이가 됐으면 하는 직업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래도 전공을 따라서 직업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우리 네. 레이디 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글쎄요. 저희 때는 전공이라는 게 점수 맞춰서 갔었거든요. 정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선택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나요? 아직 중학생이라서 그런 전공 선택할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꿈을 키우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네, 근데 사실 뭐 친구들한테는. 전공은 정말 중요치 않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무슨 꿈을 이뤄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결정을 만약에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 안에 계속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좀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대 중반쯤 돼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쯤 돼서는 이제 무엇을 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나는 사실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20대 중반이 되고 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친구들은 진작에 다 대학에 가서 이미 수업을 마쳤고 혹은 유학을 갔고 나는 이미 늦었어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꿈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정말 용기 있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용기 있게 이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실천에 옮기는 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 레이디 제인 씨는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으세요? 가끔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생각하죠. 저도 하거든요. 저는 청소년기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좀 대학을 뭐 이렇게 다른 전공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실용음악 쪽으로 그때 전공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실용음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인생 선배님들 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 막 한번 푸념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진짜 벌써 이제 30대네. 그러면 나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40대 되고 보니까 30대 초반으로만 돌아가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이 가정도 여러분한테는 20대 초반도 아직 안 왔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저는 사실 막 뭐 모든 걸 바쳐서라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뭐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님도 뭐 몇천억을 들여서 시간을 5년만 돌릴 수 있다면 돌리지 않을까요? 돌리실 정말 것 같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비유를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정말 소중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간 굉장히 오히려 우리 친구들한테는 20살이 넘어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지금이 더 예쁠 나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뭐 더 이뻐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자, 우리 지금 저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방청석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우리 레이디 제인 씨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저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레이디 제인 씨에게 질문 있는 친구들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도 막 선생님이 아직도 막 질문 있냐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아무도 하죠. 손 안 들잖아요. 질문 있으면서도. 오, 저기 있다. 자, 우리 남학생? 용기 일어나 있어요, 용기 볼까요? 있어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저는 사실 오래 활동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뭐 지금 여기 많이 계신 분들 거의 다 레이디 제인이 가수였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노래 들어봤는데 별로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뭐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막 뭐 1위 가수 뭐 이런 걸 꿈꾼다기보다는 좀 오래오래 활동하는, 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실 가수들이 우리가 뭐 TV 나오는 누군가를 보면 한 5년 뒤에 그분이 없어요. TV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요즘 뭐 하지? 생각하면 맞아요. 근황도 잘 모르고 그 정도로 이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명이 짧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가장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의 뭐 꿈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오래도록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또 네. 많은 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아니 오, 쳐다만 봤는데 질문이 또 있어. 이렇게 질문을 다들 어, 하나요? 좋다, 좋다. 자, 손 들어볼까요? 해줘요. 저 여학생, 요 여학생 그 친구요. 홍대에서 밴드 할 때 음악과 지금의 음악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뭐 사실 똑같이 힘들죠. 뭐가 더 힘들고 이런 건 없고요.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방송 활동이 더 훨씬 더 힘들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 또 홍대에서 활동할 때는 그만큼 공연장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에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없고 네. 방송 활동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이 더 홍대 여신일 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국민 썸녀일 때가 더 행복할까요? 근데 제가 어제 홍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촬영을 했는데 네. 정말 여러분 그 방송 보셨어요? 저보고 홍대 첫 얼린 년이라고 그 쓴 거 보셨어요? 홍대 홍대 네. 통영에 네. 쌍욕 라떼라는 명물 쌍욕 라떼요. 네. 어.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약간 욕을 섞어서 재치 있게 메시지를 써주는 카페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가 녹화장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촬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홍대 첫 얼린 년이라고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깔깔깔 웃고 말았는데 어제 홍대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홍대 여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미, 여기 지금 막 요쪽 중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줄에도- 여기 마이크 들고 있네요. 언제 들었어? 네, 계속 제가 들어볼게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고 싶어요? 전 스포츠 쪽으로 가고 싶어요. 스포츠- 어느 종목? 축구 그걸 좋아해서 멋있다. 축구 선수? 아니 선수 말고 뭐 다른 마케팅 이런 쪽. 어머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정말 청소년기에는 그런 걸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한 7, 80% 네. 정도? 정말 그거를 뚜렷하게 결정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한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말 되려나? 드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정말 행복한 친구가 같고요.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뭐, 그냥 무슨 분야든지 사실 그래요. 뭐,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을 이제 선택할 때도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기로에 섰을 때 맞아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어떤 집중 분야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글로 풀어서 책으로 쓴 것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잖아요. 시크릿이란 책 혹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이 사실은 그냥 내용은 한 줄이에요.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그냥 나는 뭐가 돼야지 스포츠 마케팅 할 거야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있으면 본인이 무언가를 할 때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그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꿈이 벌써 분명하게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1학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뻐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스포츠 쪽으로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레이디 제인 언니처럼 또 가수나 연예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꼭, 축하드립니다. 네, 네.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저기 자, 중앙에 네. 아까부터 손 들고 있는 저분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질문이 뭔가요? 저도 지금 기타를 전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부모님과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한 번은 또 집을 하루 정도 나갔다가 아이고.
갔다 그런 적 있는데 혹시 그런 적이 부모님과 있으셨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푸는 혹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어. 비결 같은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개방적이세요. 네. 근데 엄마는 제가 좀 그냥 딱 기본적인 셀러리맨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시기 원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가기를 또 엄마는 맞아요. 바라시고 계신 것 근데 같은데 아버지가 개방적이라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격리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상황이고 네. 또 아버지랑 같이 이제 사부작 한 팀이 돼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번은 이제 따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사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기타 전공하고 싶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저렇게 뭐라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 맨날 싸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정말 이거 꿈을 찾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좀 응원의 어떤 그런 어필을 하시고 아빠랑 이제 뒤에서 모종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제 막 그렇게 하실 때 사실 엄마한테도 대화로서 충분히 좀 그럼요.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막 싫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어머니 지금 굉장히 또 어른스럽잖아요 외모가 어머니 저는 정말 이 길을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설령 이제 나중에 성과를 보여줄 때까지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는 너무 그러지 않으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대신 다른 공부도 뭐 그렇게 막 뭐 못하고 있지 않죠? 반에서 막 꼴찌하고 이래요? 꼴찌는 아니죠. 약간 성적 가깝나 얘기하니까 자신이 어깨가 없어졌네. 좁아지는데? 다른 것도 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좀 많이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막 집 나가버리고 막 몰라 막 이러면서 싸워버리고 막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꾸준하게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다 걱정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좋은 꿈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질문 고맙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담임 선생님 같은데. 자, 뭐 또 질문 있는 친구들 있어요. 저기 뒤에도 있네요. 아주 질문이 이제 한 명 시작하고 나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레이디 제인 씨가 한번 네, 여기 저 뒤에 네. 요 줄, 이 줄에 마이크 좀 우리 전달해 작가님이 주세요. 너무 바빠요 지금. 네. 이 친구 염색했네. 학교에서 자. 염색돼요? 네. 염색이 돼요? 진짜? 오. 요즘에 돼요? 아니 저희 학교만 돼요. 아, 그래요? 네, 염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학교에서 된다고. 네네. 된다고. 자, 어느 학교 몇 학년? 저 서울 문화고등학교 2학년이요. 아, 문화고등학교라서. 문화고등학교라서 좀 되는구나. 개방적으로 허용이 되나 보군요. 네. 자, 우리 누나한테 질문할까요? 이제 누나도 홍대 쪽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가수가 꿈이라서 오. 일산 쪽에서도 공연 많이 그러니까 5번 정도 하고 옛날 연습생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면은 이제 가수 쪽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기회 같은 게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누나는 또 가수 쪽을 나가실 때 어떻게 기회를 잡으셨는지. 또 꿈이 가수다 보니까. 네. 아니, 일단은 절대 늦지 않았고요. 저도 방송 쪽으로 데뷔했을 때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히 여자 가수가 28살에 데뷔하는 건 정말 늦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도 지금 뭐 전혀 뭐 늦은 거랑은 상관이 없고 사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는 활동을 어떻게 꾸준히 오래 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8살에 데뷔해서 3년 활동하고 그 뒤에 갑자기 은행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일찍 데뷔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중에 20대 중반에 데뷔하더라도 10년, 20년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늦은 나이는 일단 아니고요. 네. 뭐 홍대에서 활동하다가 어떻게 가수가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밴드 공연을 하다가 이제 캐스팅이 된 경우인데 아마 지금 공연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뭐 연습생 생활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약간 이미 약간 본인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염색도 하고, 그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디션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회를 기다리지는 마세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와서 자네 참 멋진데 우리 회사로 와보겠나,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고요. 사실 본인이 회사에 나는 이 회사랑 나랑 좀 성향이 맞는 것 같다, 거기에 가서 직접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보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좀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직 20대예요. 그런 것들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기회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해요? 그냥 뭐 아무 장르나 다 해요. 그냥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가수가 되는 걸 꿈으로 삼지 말고 가수가 돼서 뭘 하고 싶은지를 꿈으로 정해보세요. 가수가 되는 걸 꿈으로 생각한 많은 친구들이 막상 가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되게 공허해요. 그럴 것 같아요. 가수가 되긴 됐는데 무대에서 맨날 막 노래 부르고 다시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자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때부터 약간 소위 멘붕이라 그러죠. 그런 걸 느끼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은퇴 아닌 은퇴를 해서 지금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수가 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고 뭐 어떤 식으로 꿈을 이뤄가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멋진 가수로 또 만나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또 질문 난리가 났어요. 네. 굉장히 어린 친구가. 여긴 진짜 어려 보이네요. 네. 네. 자, 우리 초등학생인가요? 친구- 네. 자, 어디에서 왔어요? 대구예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서 왔대요. 나 대구 고향인데. 대구 어머. 어디서 왔어요? 월성초등학교요. 월성초등학교 알아요. 저 수성구 법물초등학교 나왔어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름 말고. 월성초등학교 반가워요. 우리 또 동향인데. 그러네요.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자, 잠깐만.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 11살요. 11살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보죠. 1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요? 시험 망쳤을 때. 시험 망쳤을 때 뭐 하나 틀리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죠? 시험 망쳤을 때 하나 틀리고 막 울고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많이 틀렸구나. 네. 알겠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힘들 때는 많죠. 뭐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어떤 날은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어떤 날은 너무 막 분노, 막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이럴 때도 있고, 막 일하다가 왜 만난 어떤 막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있어요. 화가 날 네. 때도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그리고 정말 너무 슬프고 나는 정말 우주의 미물 같은 존재야, 난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막 방구석에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 정말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그랬다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듯이 언제 그렇게 힘들어요?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을 정말 길게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심장 박동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슬플 때, 힘들 때, 그치만 우리 친구들이랑 뭐 떡볶이 먹을 때 다시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그 선을 되게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선으로 보이겠죠. 그것처럼 내 인생을 되게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선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굴곡이 지금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그냥 평탄한 내 인생 중에 그냥 한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친구 이제 시험 망쳤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럼요. 다음 시험 있잖아요. 중학교 가면 시험 더 어렵다? 앞으로 받을 시험이 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그러면 힘들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질문을 좀 더 받아볼게요. 네. 자, 오, 우리 여기. 친구. 자,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남학생이네요. 벌써 일어났어요. 아,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부인중학교 3학년 김준모인데요. 네. 제 김준모. 꿈이 경찰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하셔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경찰이 되고 싶은데 엄마 반대하시는데 좀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준모군 정말 멋지네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또 생각을 한 게. 네. 저는 일단 부모님들은 우리가 무조건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길 원하시죠. 부모님이 저희한테 뭐 너 가수 되라, 너 막 화가 되라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뭐 맞아요. 판검사, 의사 되길 원하시죠. 근데 뭐 내가 의사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부모님 없을 거고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정말 어디 사회에 나가서 좀 번듯한 직업 가졌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당연히 이제 부모 마음이 그런 건데, 물론 준모군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죠? 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거고. 근데 준모군이 경찰이 되고 싶은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왜 경찰이 되고, 그냥 막연하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나를 뭐 이렇게 구해줘서 그때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준모군이 꼭 나이가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건데 앞으로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경찰 되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럼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응원은 꼭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부모님께 한번 잘 말씀드려 보시고요. 제 대답이 되게 뻔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어? 이러면 얘기 안 해봤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기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더 들면 부모가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부모님이 된 거지 원래 날 때부터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들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 꼭 경찰의 꿈 이루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내 꿈과 부모님의 꿈이 달라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네. 우리 레이디 제인 씨도 가수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반대에 좀 부딪혔던 적도 있는데 가수로서 또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힘이 좀 되는 레이디 제인 씨에게 힘이 되는 노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뭐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뭐 요즘에는 음악을 예전에는 뭐 CD로 사서 들었지만 요즘 친구들은 CD 플레이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에 방대한 맞아요.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특정 곡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 젠틀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팝송 중에 고 젠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아하게 살아라, 우아하게 가라라는 뜻인데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세상에 났을 때 뭐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일가 친척들이 애기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다 둘러싸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낳던 내가 이제 자라면서 앞으로 막 이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뭐 문제 있고 선생님이랑도 문제가 있고 성적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풍파에 시달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래 뭐 그런 힘든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근데 20대 되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20대 때 되면 와 진짜 그때가 좋았구나. 더 난관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 기죽지 말고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 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청춘 젊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기로 우아하게 항상 살아가자 이런 어떤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 음악도 들으면서 좀 쉬는 마음을 좀 쉬게 해주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레이디 제인 씨를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멘토 삼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레이디 제인 씨에게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이 좀 계신가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의 멘토세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뭐 제가 하는 일을 반대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네가 정말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방송 활동 시작하면서부터도 뭐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술 먹고 오면 막 뽀뽀도 하시고 굉장히 또 딸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말씀을 항상 새겨 듣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뭐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잘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 킨텍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2014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오늘은 가수 레이디 제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연예인이 꿈이거나 또 공부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고 제가 뭐 어떻게 막 성공한 뭐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뭐 누군가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몇 년 더 산 사람으로서 작은 조언을 해준다면 아까 친구가 질문한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든 지금은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고요. 만약에 특히 연예계의 데뷔를 꿈꾸는 친구라면 제가 아는 한 연습생 친구들이 걸그룹 데뷔 준비하다가 걸그룹 데뷔를 했는데 첫 방송 한 번 하고 그 팀이 깨졌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걸그룹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은 망쳐버렸고 그 생방송 망치는 바람에 이제 그 회사에선 팀이 깨졌는데 저는 그 친구들 보면서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방송 카메라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고 뭐 예뻐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돋보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다면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그리고 나는 정말 노래를 좋아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를 좋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걸까? 왜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하고 싶다면 된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깊게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라서 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레이디 제인 씨에게 큰 박수 보내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즐거웠어요? 자, 처음엔 질문도 안 하더니 한 친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질문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레이디 제인 언니가, 누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뻔한 대답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그 대답들 하나하나 모두 다 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4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함께 했는데요. 박람회는 오늘 7월 17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가수 레이디 제인과 함께한 5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방송은 에듀넷과 유튜브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함께 해준 친구들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